여러분, 한국의 의료 관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첨단 기술, 높은 수익,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과연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세계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정태영 글로벌 행정사님은 이 사업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다. 이 말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죠? 근데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의료관광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의료관광하면 왠지 막 글로벌 비즈니스, 높은 수익,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는 보람, 이런 장밋빛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끝도 없는 서류 작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재정적 리스크, 그리고 진짜 언제 거절될지 모르는 그 비자와의 싸움. 네, 바로 이 꿈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도 한번 이 사업에 뛰어들어 볼까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합법적인 첫걸음을 떼는 거겠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설립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해외에 있는 환자나 병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야 이제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구나. 첫 단추를 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인까지 딱 세우고 나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싶으시죠? 천만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가장 큰 관문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환자의 비자 문제입니다. 이 비자 발급 절차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총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 있는 우리 유치기관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사증인정서라는 걸 받아야 해요. 이게 일종의 1차 승인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서류를 환자한테 보내줘요. 그럼 환자는 이걸 들고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최종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차 심사랑 2차 심사를 전혀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한국에서 1차 승인을 받았다고 이제 됐다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비자가 100%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은 현지 대사관의 영사한테 있고요. 이 영사는 한국 출입국에서 허가해 준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봅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업계에서 쓰는 언어인데 바로 산토끼 때문입니다. 산토끼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산으로 잽싸게 도망가는 토끼처럼 치료받는다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대로 사라져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영사의 가장 큰 고민이자 임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아픈 환자인지 아니면 산토끼가 될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자, 그럼 우여곡절 끝에 환자가 비자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설마요. 진짜 책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데려온 환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산토끼가 됐다, 즉 사라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요. 전부 다 그 환자를 데려온 유치기관이 지게 됩니다. 바로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오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기관의 책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환자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치료 다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입니다. 심지어는 출국하는 날 공항에 같이 가서 출국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 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책임도 막중한데 왜 사람들은 이 사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그 답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마어마한 고부가 가치 시장이긴 한데 그만큼 또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첨단 암치료 분야 이야기입니다. 혹시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탄소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암세포만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으려고 정말 줄을 서고 있죠. 바로 이 기술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의 가장 큰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주입자 치료기가 얼마나 희귀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몇 대 없어요. 일본이 한 7곳 정도로 가장 많고요. 독일, 중국이 2곳, 그리고 한국은요? 딱 한 곳뿐입니다. 한 곳. 치료받고 싶은 사람은 전 세계에 넘쳐나는데 기계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용은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데만 최소 5천만 원이고요. 전체 과정을 다 마치면 2억 원이 헐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돈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유치기관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딱 한 대밖에 없는 이 치료기로 우리나라 환자들도 몇 달씩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받게 한다는 사업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비싼 첨단 치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 가야 할 진정한 의료 관광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진정한 의료 관광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와서 건강검진 하나 받고 휙 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의 치료, 편안한 숙박, 그리고 한국을 즐길 수 있는 관광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를 파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헬스케어 강국이 되겠다는 한국의 이 원대한 꿈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내부의 부족한 인프라나 복잡한 행정 절차 같은 병목 현상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한국 의료관광의 미래는 밖이 아니라 바로 이 안, 우리 내부의 엉킨 매듭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